요양원 4인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커튼 너머에서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미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정미. 그 이름을 이 나이에 이곳에서 다시 듣게 될 줄은. 제 남편을 빼앗아간 평생의 원수 이름이었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김선옥, 올해 72입니다. 평생 시장에서 노점을 했습니다. 과일 장사였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 갔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좌판을 펼쳤습니다. 비 오나 눈 오나 나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과일을 팔았습니다. 무릎은 점점 아파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아들들 대학 보내야 했으니까. 하지만 작년 겨울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무릎이 펴지지 않았습니다. 아야. 통증이 찌릿했습니다.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1시간을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정형외과였습니다. 의사가 무릎을 만져봤습니다. 아파요? 네, 아파요. 엑스레이 찍어봅시다.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의사가 사진을 보고 말했습니다. 무릎 연골이 다 닳았어요. 뼈끼리 부딪히고 있어요. 치료하면 나아요? 이 정도면 인공관절 수술하셔야 해요. 수술요? 네, 안 하시면 평생 못 걷게 됩니다. 휠체어 타셔야 해요.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2주일 후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들들에게 전화했습니다. 큰아들 민수에게 먼저. 민수야, 나 수술 받는다. 무슨 수술이요? 무릎 인공관절. 그래요? 언제요? 2주일 후. 알겠어요. 병원비는 제가 낼게요. 고맙다. 둘째 민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형이 병원비 낸대요. 저는 뭐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니네 생활이나 잘해. 알겠어요, 엄마. 수술을 받았습니다. 눈을 뜨니 병실이었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습니다.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1달 입원했습니다. 매일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무릎을 굽혔다 폈다 했습니다. 아야, 아파요. 참으세요. 안 하시면 못 걷게 돼요. 조금만 더. 하나, 둘, 셋.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퇴원날이 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재활이 제일 중요합니다. 3달은 꾸준히 하셔야 해요. 집에서 하면 안 돼요? 혼자 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요양병원에서 재활하시는 게 좋겠어요. 요양병원요? 네, 거기서 전문적으로 도와드려요. 3달 정도면 충분합니다. 큰아들 민수가 왔습니다. 며느리 영희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셨죠? 응. 요양병원 잠깐 계시다 오세요. 하지만 나는 우리 집이. 어머니, 저희도 낮에 일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하면 어머니 케어가 안 돼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이에요. 완전히 좋아지시면 바로 모시고 올게요. 잠깐이 얼마나 되는데? 3달이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 3달. 네, 금방이에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요양병원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잠깐이라는 말을 믿어도 되나?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걷지도 못했으니까. 알겠다. 2주일 후 요양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은혜 요양병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서울 외곽, 경기도에 있었습니다. 민수가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어머니, 여기에요. 건물은 5층짜리였습니다.
비교적 새 건물 같았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니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로비에 노인들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트로트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접수 직원이 반겼습니다. 김선옥 어르신이시죠? 네. 서류 작성하셔야 해요. 민수가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세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복도가 길었습니다. 양쪽에 방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들이 복도에 있었습니다. 누워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치매인 것 같았습니다. 402호실입니다. 4인실이에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4개의 침대가 있었습니다. 커튼으로 칸막이가 쳐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선옥 어르신 자리예요. 창가 쪽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다들 몸이 편찮으셔서 지금 누워 계세요. 나중에 인사하세요. 민수가 짐을 풀었습니다. 옷가방 하나, 세면도구. 어머니, 여기서 재활 열심히 하세요. 응. 3달 후에 모시러 올게요. 3달. 네, 금방이에요. 걱정 마세요. 민수와 영희가 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낯선 곳이었습니다. 낯선 침대, 낯선 냄새, 낯선 소리. 커튼 너머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흠, 으흠. 신음 소리도 들렸습니다. 아야. 이 안에 3사람이 더 있구나. 밤이 됐습니다. 간호사가 왔습니다. 선옥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약을 먹었습니다. 혈압약, 무릎 염증약. 편히 주무세요. 불이 꺼졌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침대였습니다. 딱딱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3달만 버티면 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정말 3달 후에 나갈 수 있을까?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 박길수. 30년 전에 떠난 사람. 아니, 저를 버린 사람.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늙어서 요양원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3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23에 결혼했습니다. 공장 식당에서 일할 때 길수를 만났습니다. 길수는 공장 기계공이었습니다. 26이었습니다. 성실해 보였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선옥 씨, 오늘 국 맛있네요. 고마워요. 매일 이렇게 맛있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에이, 별 말씀을요.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길수는 매일 식당에 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러 온 것 같았습니다. 선옥 씨, 주말에 시간 있어요? 왜요? 영화 보러 가실래요? 좋아요. 첫 데이트를 했습니다. 영화를 봤습니다. 멜로 영화였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개월 후 결혼했습니다. 작은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1년 후 큰아들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2년 후 둘째 민호가 태어났습니다. 길수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도 일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공장에 새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이정미. 30대 초반, 예쁘지는 않았지만 밝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동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길수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오늘 야근해야 해. 또,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잖아. 공장 일이 밀렸어. 어쩔 수 없어. 그래도, 걱정 마. 수당 나와. 돈 더 벌어올게. 회식도 많아졌습니다. 오늘 회식이야. 또 회식?
지난주에도 했잖아. 부장이 가라고 해. 안 가면 찍혀.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쓰지 않는 향수. 당신 옷에서 향수 냄새 나.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은 사람 향수 냄새겠지. 그래.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길수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커피숍 영수증. 커피 2잔. 혼자 2잔을 마셨나?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한 달 후 또 다른 영수증. 식당 영수증. 2인분. 누구랑 먹은 거지? 어느 날 밤 길수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당신 어디 갔다 와? 야근했다고 했잖아. 야근하는데 왜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나? 무슨 소리야? 솔직히 말해. 다른 여자 있지? 길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하다. 뭐? 나 집 나가야 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미안해, 선호가.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하지만 길수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 마. 제발. 저는 길수를 붙잡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떡하고? 민수는 10살이야. 민호는 8살이고.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설명해. 하지만 길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길수가 집을 나갔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저는 멍했습니다. 울지도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출장 갔어. 언제 와? 곧 올 거야. 하지만 길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혼자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시장에 나가 과일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어느 날 우연히 길거리에서 봤습니다. 길수가 어떤 여자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공장 식당에서 본 얼굴. 정미였습니다. 둘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길수가 정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으아, 저 여자가 내 남편을 빼앗아 갔구나. 저 여자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졌구나. 그날 이후 정민은 제 인생의 원수가 됐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이를 갈았습니다. 얼굴만 떠올라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젠가 저 여자를 만나면 똑같이 갚아줄 거야. 길수가 떠난 후 저는 혼자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 갔습니다. 과일을 떼어왔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날랐습니다. 아줌마 힘들겠다. 내가 차까지 날라줄게. 고마워요. 시장에 좌판을 펼쳤습니다. 사과 싸게 팔아요. 배도 있어요.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저녁 8시까지 장사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기다렸습니다. 엄마, 배고파. 엄마가 밥할게. 조금만 기다려. 밥을 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밤 12시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민수가 대학에 갔습니다. 엄마, 대학 안 가도 돼. 내가 일할게. 안 돼. 너는 대학 가야 해. 하지만 등록금이. 엄마가 벌게. 너는 공부나 해.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장사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민호도 대학에 보냈습니다. 엄마, 고마워. 괜찮아. 엄마가 할 일 한 거야. 하지만 몸은 망가졌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아야지. 아이들 다 키울 때까지. 요양병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체온을 재고 혈압을 쟀습니다.
선옥 어르신 혈압 130에 80. 정상이에요. 네. 오늘 기분은 어때요? 그냥 그래요.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었습니다. 식당에 갔습니다.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죽이 나왔습니다. 호박죽. 맛있게 드세요. 요양보호사가 말했습니다. 혼자 먹기 힘든 어르신들은 요양보호사가 떠먹여줬습니다. 저는 혼자 먹을 수 있었습니다. 9시에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물리치료실로 갔습니다. 치료사가 무릎을 만졌습니다. 어르신, 무릎 구부려 보세요. 아야, 조금만 참으세요. 구부렸다 펴야 회복돼요. 하나, 둘, 셋, 넷. 땀이 났습니다. 30분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또 죽이었습니다. 낮잠을 잤습니다. 오후 3시에 또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실 사람들과 조금씩 인사를 나눴습니다. 맞은편 침대는 치매 할머니였습니다. 80대. 할머니, 밥 드셨어요? 응, 밥. 난 안 먹었는데. 아까 먹었잖아요. 그래. 나 기억이 안 나네. 대화가 안 됐습니다. 옆 침대는 중풍 할머니였습니다. 70대. 말을 못 하셨습니다. 반신불수였습니다. 신음만 하셨습니다. 커튼 너머 맞은편 대각선 침대. 거기는 누가 누워 있는지 몰랐습니다. 커튼이 항상 쳐져 있었으니까. 2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누워 있었습니다. 커튼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으흑, 흑.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중얼거리는 소리. 용서해 주세요.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었습니다. 간호사가 왔습니다. 정미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미. 지금 정미라고 했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그 정미. 아니야, 동명이인이겠지.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정미일 리 없어.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어르신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커튼 좀 열어드릴게요. 커튼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할머니 커튼, 중풍 할머니 커튼, 그리고 맞은편 대각선 침대 커튼. 커튼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쪽을 봤습니다. 한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마른 얼굴, 흰 머리, 주름투성이 얼굴. 하지만 저는 알아봤습니다. 정미. 30년 전에 그 여자. 제 남편을 빼앗아간 그 여자. 늙었지만 얼굴은 똑같았습니다. 그 여자도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미가 굳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도 굳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 여기에? 정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떨리는 목소리로. 혹시 그때 선옥 씨?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살고 싶었는데 여기까지 따라왔냐?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정미가 움찔했습니다. 선옥 씨. 저는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평생 당신 얼굴 안 보고 살았는데 왜 여기서 만나야 해? 정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치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뭐야? 싸워. 중풍 할머니는 신음만 했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간호사가 눈치를 챘습니다. 두 분 아시는 사이세요? 아니에요. 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커튼을 다시 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평생 원수로 살았는데 그 같은 방에 있다니.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와 정민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따로 먹었습니다. 물리치료 시간도 다르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방에서 자야 했습니다. 밤마다 정미의 기침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으흠. 괴로웠습니다. 며칠 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다른 어르신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사형이 오실 두 분 옛날에 한 남자 놓고 싸웠다던데. 진짜? 누가 그래? 간호사한테 들었어. 30년 전에. 세상 참 좁네. 요양원에서 만나다니. 누가 남편 빼앗았대? 정미 어르신이래. 선옥 어르신 남편을. 어머, 그래서 둘이 말도 안 하는구나. 간호사들도 알았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형이 오실 조심해야 해. 두 분 사이가 안 좋아. 알아들었어. 30년 전에 한 남자 놓고. 쉿, 조용히. 들려. 저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시선을 느꼈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 저분이 남편 빼앗긴. 불쌍하네. 창피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소문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창피한 게 어디 있어. 진짜 피해자는 나야.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정민은 더 작아졌습니다. 식당에도 잘 안 나왔습니다. 정미 어르신 식사하러 가셔야죠.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드셔야 건강하시죠. 괜찮아요. 방에만 있었습니다. 커튼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가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흑. 저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3주일 후 아들 민수가 왔습니다. 며느리 영희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그냥 그래. 재활 잘하고 계세요? 응, 매일 해. 많이 좋아지셨어요? 조금씩. 민수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긴 괜찮네요. 깨끗하고. 다른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래. 영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활 열심히 하셔서 빨리 나오셔야죠. 그래야지. 석 달이면 금방이에요. 응.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말이에요. 뭔데? 어머니 집 말이에요. 집? 네, 그 2층짜리 집 말이에요. 그게 왜? 이제 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무슨 생각? 어머니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크잖아요. 계단도 있고. 나 퇴원하면 돌아갈 건데. 하지만 계단 오르내리기 힘드시잖아요. 무릎 수술하셨는데. 영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마음의 준비는 해야 하잖아요. 마음의 준비? 네, 이 집을 어떻게 할지. 파는 게 나을지 아니면. 마음의 준비. 나 아직 살아있는데. 그게 아니라 미리 계획을. 저는 화가 났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벌써 장례 치르냐? 어머니, 오해해요. 그게 아니라. 나가라. 오늘은 보기 싫다.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수와 영희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나가. 결국 둘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서러웠습니다. 집까지 노리는구나.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내가 평생 고생해서 산 집인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커튼 너머에서 정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여기가 더 무섭지는 않네. 가족이 있어도 저렇게 대하면 차라리 혼자가 나을 수도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래도 나는 자식이라도 있잖아. 저 여자는 정말 아무도 없구나. 며칠 후였습니다. 간호사와 정미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미 어르신, 가족분 연락처 적으셔야 해요. 없어요. 아무도요? 네, 혼자예요. 형제자매도 없으세요? 다 돌아가셨어요. 자녀는요? 없어요. 결혼은 하셨어요? 안 했어요. 그럼 정말 혼자시네요. 네.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커튼 너머로 들었습니다. 자식도 없구나. 결혼도 안 했구나. 그럼 길수하고는 어떻게 된 거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정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옥 씨.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옥 씨. 저 한 말씀 할게요. 듣기 싫어. 길수 씨. 그 사람 마지막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내 남편 이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 하지만 듣기 싫다고 했잖아. 그 사람이 제일 미안해하던 사람이 선옥 씨였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착한 척이야? 착한 척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돌아가실 때 돌아가셨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10년 전에 암이었어요. 간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길수가 죽었다고? 10년 전에 정미가 계속 말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선옥 씨 이름만 부르셨어요. 거짓말하지 마. 저는 침대 옆 물컵을 집어 던졌습니다.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그만해. 선옥 씨, 제발 들어주세요. 싫어. 당신 말 한마디도 믿을 수 없어.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르신들. 물컵이 깨졌어요. 싸우시면 안 돼요. 간호사들이 저희를 떼어놨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요양원장이 왔습니다. 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저와 정미가 마주 앉았습니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여긴 요양병원입니다. 서로 불편하게 하시면 안 돼요. 어제 물컵 던지신 일도 있었고. 이러시면 다른 어르신들도 불편해하세요. 앞으로 조심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병실을 따로 배정해야 할 수도 있어요. 병실을 따로 배정한다는 말에 저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럼 저 여자 안 봐도 되겠네. 하지만 원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빈 병실이 없어서요. 당분간은 같이 계셔야 해요. 서로 말 안 하셔도 되니까 싸우지만 마세요. 네. 정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둘 다 조심하세요.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정미가 저를 불렀습니다. 선옥 씨. 뭐?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말 안 걸게요. 불편하게 안 할게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평생 내 머릿속에서 그 여자는 내 남편 빼앗아가고 웃던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눈앞에 있는 건 늙어버린 여자였습니다. 말라비틀어지고 기침하고 우는 여자였습니다. 어디까지 미워해야 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며칠 후 밤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병실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정미가 혼자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갈색 봉투였습니다. 오래돼 보였습니다. 정미는 봉투를 가슴께 안았습니다.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옥 씨, 뭐 하는 거야? 이거 언젠가는 건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뭐? 정미가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이젠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나 가남이에요. 말기.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 석 달 전에 진단받았어요. 길어야 6개월. 그래서 여기 왔어요. 죽을 곳 찾아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미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선옥 씨 거예요. 내 거? 네, 길수 씨가 저한테 맡긴 거예요. 무슨 소리야? 왜 내가 내 거를 갖고 있어? 나중에 드릴게요. 제가 준비가 좀 더 필요해서. 저는 화가 났습니다. 넌 평생 내 인생 망친 걸로도 모자라서 아직도 나한테 줄 게 남았냐?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꼭 드려야 해요. 필요 없어. 저는 돌아섰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정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길수 씨, 제가 너무 늦었죠. 미안해요. 이틀 후 새벽이었습니다.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띠리리링, 띠리리링. 간호사들이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미가 침대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호흡 곤란이었습니다. 컵.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습니다. 119 불러요. 빨리. 네. 간호사들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비켜주세요. 응급구조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정미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정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치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 사람 어디가? 중풍 할머니는 신음만 했습니다. 간호사가 돌아왔습니다. 선옥 어르신 괜찮으세요? 응. 정미 어르신 응급실로 가셨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가족 연락할 데가 없다는데.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혼자시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몇 시간 후 간호사가 다시 왔습니다. 선옥 어르신. 뭐? 정미 어르신이. 선옥 어르신 꼭 좀 오시라고. 나를. 네, 할 말이 있다고. 간절하게 부탁하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가기 싫어. 나는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하지만 정미 어르신 상태가 정말 안 좋으세요. 마지막 일 수도 있어요. 제발요, 어르신. 사람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들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간호사가 애원했습니다. 저는 한참 고민했습니다. 결국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갈게. 병원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어줬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요. 들어가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미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선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삑삑거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타고 침대 옆에 갔습니다. 정미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선옥 씨.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겨우 들렸습니다. 왔어요. 고마워요. 할 말이 뭔데? 봉투. 침대 옆 서랍. 정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낡은 갈색 봉투가 있었습니다. 이거? 네. 그거. 이게 뭔데? 제 이름 말고 선옥 씨 이름으로 된 땅 문서. 땅 문서? 길수 씨가 저한테 맡긴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내가 내 이름으로 된 땅 문서를 갖고 있어? 마지막에 선옥 씨한테 꼭 전해달라고. 편지. 있어요. 읽어봐 주세요. 정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를 못 믿으시겠지만, 제발,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길수 씨가 선옥 씨 생각하면서 죽었어요. 제발, 오해 풀어주세요. 정미가 숨을 가쁘게 쉬었습니다.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제발. 저는 봉투를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알았어. 읽어볼게. 고마워요. 선옥 씨. 정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봉투를 침대에 놓고 한참 봤습니다. 열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버려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저 여자 말을 믿을 수 있나?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정미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간절한 눈빛. 죽기 전에 꼭 전하고 싶은 것 같은 눈빛. 결국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두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땅 문서 한 장. 편지 한 통. 땅 문서를 먼저 봤습니다. 토지대장. 경기도 어딘가의 땅이었습니다. 주소를 봤습니다. 처음 보는 곳이었습니다. 면적 200평. 명의 김선옥. 내 이름이잖아. 이게 뭐지? 언제 이런 땅을?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 길수의 손글씨였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손글씨. 눈물이 났습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선호가. 이 편지를 내가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인간이 된 건 너를 지키려고 했다고 말해도 변명이겠지. 하지만 듣지 않아도 쓰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편지를 남긴다. 계속 읽었습니다. 내가 집을 나간 건 너 때문이었어. 공장이 부도날 때 내 빚이 3천만 원이었어. 그 빚이 내 이름으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았어. 빚쟁이들이 너한테 올까봐 무서웠어. 아이들한테도 피해갈까봐. 그래서 일부러 집을 나갔어. 이혼하면 빚이 너한테 안 간다고 했어. 정민은 그냥 동료였어. 내가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이었어. 같이 공장 식당에서 일하다가 친해졌어. 사랑은 아니었어. 미안함이었어. 정미한테 내 사정을 말했어. 정미가 도와줬어. 나한테 돈도 빌려줬어. 그 돈으로 빚을 조금 갚았어. 하지만 빚은 계속 늘었어. 그래서 결국 집을 나간 거야. 몇 년 후 나는 병에 걸렸어. 간암이었어. 의사가 말했어. 1년 남았다고. 그때 너 생각이 났어. 내가 죽으면 너는 어떻게 살까? 노후는 어떻게 보낼까? 그래서 이 땅을 샀어. 내 이름으로. 정미한테 부탁했어. 너한테 꼭 전해달라고. 정미는 약속했어. 꼭 전하겠다고. 선호가 미안해. 평생 고생만 시켰어. 나는 나쁜 남편이었어. 하지만 너를 사랑했어. 다음 생에 태어나면 더 잘할게. 사랑한다. 길수 올림. 편지를 다 읽고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바보. 진작 말하지. 왜 혼자 그렇게 고생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30년 동안의 오해가 풀렸습니다. 30년 동안의 미움이 녹았습니다. 길수는 나를 버린 게 아니었어. 나를 지키려고 떠난 거였어. 정민은 남편을 빼앗은 게 아니었어. 남편을 도와준 거였어.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빚 때문에 집을 나갔다고. 나를 지키려고. 정민은 동료였다고. 사랑이 아니었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어야 했습니다. 길수의 손글씨였으니까. 길수의 말투였으니까. 30년 동안 나는 뭘 한 거지? 30년 동안 길수를 미워했어. 정미를 원수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정미한테 그렇게 대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물컵도 던지고 소리도 지르고. 저 여자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오히려 날 도와준 건데.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미한테 사과해야겠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며칠 후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민수와 민호가 왔습니다. 병실에서 땅 문서와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거야. 아버지요? 돌아가셨어요? 응, 10년 전에. 몰랐어요. 민수와 민호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한참 읽었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예요? 그래. 아버지가 엄마를 위해서.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오해하고 계셨네요. 그래. 민호가 땅 문서를 봤습니다. 이 땅. 어디예요? 경기도 어딘가야. 200평이네요. 땅값이 얼마나 하는지 알아봐야겠어요. 민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형, 여기 개발 예정지래요. 뭐? 이 지역에 도로 뚫린대요. 신도시 개발 계획도 있대요. 그럼 땅값이? 지금도 평당 100만 원이래요. 개발되면 200만 원은 갈 거래요. 200평이면. 지금 2억이요. 개발되면 4억. 민수와 민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면 우리 인생 바뀔 수도 있어요. 빨리 확인해 봐야 해요. 등기소 가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했습니다. 아이들은 땅값만 생각하는구나. 편지의 의미는 생각 안 하는구나. 엄마, 이 땅 파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파는 게? 네, 지금 팔아도 2억이고 개발 기다리면 4억인데. 2억이면 우리 셋이서 나누면 1인당 6천만 원 정도. 땅 그 자체보다 편지 한 장이 더 무거운데. 저는 혼잣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아무것도 아니야. 자식들이 간 후, 저는 혼자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편지 뒷면에 추신이 있었습니다. 추신. 정민은 내 남편을 빼앗은 여자가 아니야. 내가 붙잡은 사람이야.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정미한테 부탁했어. 너를 마지막까지 지켜달라고. 이 땅 문서를 꼭 전해달라고. 내가 혼자 남을까봐. 정민은 약속을 지켰어. 30년 동안 이 땅을 지켰어. 한 번도 팔지 않았어. 너한테 전할 기회만 기다렸어. 정미한테 고마워해줘. 정미도 혼자야. 가족이 없어. 나를 도와준 대가로 평생 외롭게 살았어. 미안하다. 선호가 만약 내가 이 땅을 받고도 나를 용서 못하겠다면 당연해. 하지만 한 번만 우리가 함께 살았던 시간들을 떠올려줬으면 해.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잖아. 사랑했어.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을 뺏긴 피해자라고 생각했어. 정미를 원수라고 미워했어. 물컵도 던지고 소리도 지르고 무시했어.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나를 지키려고 한 거였어. 정미는 30년 동안 이 땅을 지켰어. 팔 수도 있었는데. 팔면 몇 척인데. 하지만 안 팔았어. 나한테 전하려고. 내가 믿고 붙들고 있던 분노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외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갔습니다. 민수와 민호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땅 보러 가요. 그래.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경기도 외곽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논밭이 보였습니다. 여기에요, 엄마.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어있는 땅이었습니다. 200평 정도.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주변에 집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개발되면 엄청 달라질 거래요. 도로 뚫리고 아파트 들어오고. 민호도 말했습니다. 여기 땅값 계속 오르고 있대요. 지금 팔아도 2억인데 몇 년 기다리면 4억 갈 거래요. 그럼 우리 부자네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땅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앞에 강이 보였습니다. 작은 강이었습니다. 물이 맑았습니다. 버드나무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다리도 있었습니다. 나무 다리.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맞아. 여기. 30년 전 길수와 데이트하던 곳이었습니다. 신혼 때 자주 왔던 곳. 여보, 여기 경치 참 좋다. 길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물도 맑고, 공기도 좋고, 나중에 여기 집 지으면 좋겠다. 정말? 응, 우리 둘이서, 늙어서. 좋아. 약속해.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 풍경을 다시 보길 바랐던 거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는 강을 오래 봤습니다. 고마워, 길수야. 이 땅 소중히 쓸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와 민호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엄마, 이 땅 어떻게 할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 팔면 2억은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개발 기다리면 4억이고요. 우리 셋이서 나누면. 저는 한참 듣다가 말했습니다. 그 땅 당장 안 판다. 왜요, 엄마? 그리고 설령 판다 해도 너희들 마음대로 나누지 못하게 유언 남길 거다. 엄마, 왜 그러세요? 우리를 못 믿으세요? 너희 아버지가 내 노후와 나랑 살아준 세월 값으로 남겨놓은 거야. 하지만 엄마도 나이 있으시잖아요. 돈 쓸 데도 없으시고.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엄마, 내 마음 정리되기 전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다. 저는 단호했습니다. 민수와 민호가 불만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요양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미의 상태가 더 나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요양원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저는 정미 병실로 갔습니다. 커튼을 열었습니다. 정미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너무 말라 있었습니다. 정미야. 저는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선옥 씨. 오셨어요. 응. 편지. 다 읽어보셨어요? 읽었어. 다행이에요. 정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야 제가 할 일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정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른 손이었습니다. 뼈만 남은 손. 고마워, 정미야. 네. 30년 동안 그 땅 지켜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 팔 수도 있었는데. 길수 씨가 부탁한 건데요. 지켜야죠. 정미가 숨을 가쁘게 쉬었습니다. 선옥 씨. 응. 부탁이 있어요. 말해. 사람들이 저를
남의 남편 빼앗은 여자라고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적어도 선옥 씨만큼은, 응, 그 사람 옆에 제가 끝까지 있었다는 것도 조금만 기억해줬으면 해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한참 망설였습니다. 고마웠어. 네. 그 사람이 내 곁에 없었던 동안 대신 잡아줘서. 선옥 씨, 내가 오해했어. 미안해. 정미가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선옥 씨, 나도 미안해. 물컵도 던지고 소리도 지르고. 괜찮아요. 당연했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잘못했어. 저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30년 만의 화해였습니다. 사흘 후 정미가 죽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이 없었습니다. 가족이 없었으니까 요양병원에서 간단히 처리했습니다. 화장했습니다. 30년의 오해가 풀렸습니다. 30년의 미움이 녹았습니다. 늦었지만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석 달 후 저는 요양병원을 퇴원했습니다. 재활이 끝났습니다. 무릎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걸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으로 가실래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어디 가실 거예요? 그 땅에 집 지을 거야. 네. 작은 집. 1층짜리. 하지만 엄마, 거기는 시골이잖아요. 상관없어. 나는 거기서 살 거야. 아들들이 반대했습니다. 엄마, 땅 팔아야 해요. 개발되면 4억인데. 상관없어. 이건 내 결정이야. 엄마, 이 땅은 너희 아버지가 내 노후를 위해 남긴 거야. 내 마음대로 쓸 거야. 석 달 후 작은 집이 지어졌습니다. 저는 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땅 일부는 임대를 줬습니다. 주차장으로 쓰는 사람에게 월세가 나왔습니다. 100만 원. 일부 수익은 홀로 된 노인들을 위한 모임에 기부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아이들은 처음엔 불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받아들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삽니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젊을 땐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라고 믿었습니다. 중년엔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요양원에서 다시 만난 그 여자는 내 인생 마지막 장을 함께 넘겨준 사람이었습니다. 땅 문서 한 장, 편지 한 장이 제 마음에 적힌 원수라는 글자를 지워주었습니다. 오해는 30년 걸렸지만 진실은 한 장의 편지로 밝혀졌습니다. 용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늦었지만 용서는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미움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신가요?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오해는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진실을 알아보려 노력해 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용서하세요.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